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생 월급만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월급이 아닌 저축하는 금액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월급이 조금만 인상되면 저축을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직장인들이 승진을 꿈꾸는 이유도 결국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말 월급이 많으면 부자가 될까요? 연봉이 높아도 항상 돈에 쫓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지 않은 월급으로도 꾸준히 자산을 늘려서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월급 수준이 높은 만큼 생활 수준도 함께 높아졌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월 말이 되면 남는 금액은 없는 구조이죠. 두 번째 사람은 월급이 350만 원입니다. 화려한 소비는 하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매달 10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누가 더 빨리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월급 수준만 따지면 대부분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더 빨리 늘어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부는 월급 수준이 아니라 자산과 시간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월급이 오르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통장에 남는 돈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항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월급이 오를 때 기존의 소비에서 늘리지 않고 오히려 저축액을 늘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생활비를 다 쓰고 난 다음 남은 금액을 저축하는데요.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된 저축 금액을 먼저 빼놓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복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돈을 대신 벌어주기 시작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저축만으로는 큰 부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저축은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종잣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비로소 복리의 힘이 커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투자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결국 큰 자산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직장인은 꾸준히 쌓여가는 종잣돈 또는 투자처를 활용해서 노동을 팔아 돈을 얻는 구조에서 자산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월급이 적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물론 더 높은 소득을 목표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월급에서 나는 얼마를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월급이 계좌에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을 빼서 저축 계좌에 넣으세요. 중요한 것은 특정한 날에 자동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관리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내야 할 세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그런 돈 관리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딱 3달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은 몇 년 뒤 여러분의 통장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까지 바꿔 놓을 것입니다.
월급은 여러분의 현재를 결정하지만 저축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